자,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차트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증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 빠졌는데 이게 FOMC 성명서가 좀 매파적인 거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매파적인 것보다는 시장에서 자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축소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번에 축소를 안 하면 다음에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폭이만 아마 늘려버리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당장은 이제 나오질 않죠. 지금 시장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올 한 해가 다 이래서 소비를 됐는데요. 갈 수 있는 장을 매파적인 발언들이 자꾸 나오면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렇지만 축소를 결국 안 해서 12월까지 끌고 오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FOMC 성명서를 보면서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축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매파적 성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자넷 옐런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금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FRB 의장들은 자기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넷 옐런은 오자마자 자기는 치적이 아니라 벤 버냉키 의장이 벌려놓은 일을 다 청소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 사실 치적이라는 게 이 양적 완화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 그 자넷 옐런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넷 옐런은 벤 버냉키 의장보다 더 비둘기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 버냉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되면은 거기에 문제를 가져가면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었지만 자넷 옐런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의 완전 고용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직 포기자가 660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실업률이 가짜라는 것을 아마 자넷 옐런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양적 완화 축소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매파적 발언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에 지출이 계속 감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이 갉아먹고 있는 걸 통화 정책으로 이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예산안 문제가 완벽하게 타결이 안 되고 내년 2월까지는 끌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FRB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런 걸 언급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뜻이 있다.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장을 누르고자 하는 어떤 뭐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던져봐고 맞히면 스타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네. 시장 상황으로는 사실 그 FOMC 성명서를 보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도 가능하다라는 매파적인 그 어떤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마 빨라야 내년 3, 4월인데 내년 3, 4월도 자넷 옐런이 원하는 실업률이 맞춰지지 않는 한은 아마 거의 힘들 거다라고 본다면 자넷 옐런은 지금은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FRB 의원들을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12월에는 약간 확대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연준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까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에 따른 다른 통화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보면 원화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갈 길 간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달러 환율은 강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달러가 전 세계로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달러가 결국에서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가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환율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데 이 방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좀 더 하락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미 재무부에서는 이제 2%에서 8%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못 가는 이유로 환율로 붙잡고 있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이 주가가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3,000시대에 가려고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쩔 수 없이 강세를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을 봐도 원화는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4월에도 원화가 굉장히 약세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데 결국에 가서는 내려왔어요. 지금 또 역시 한 8% 정도, 맥스 8% 정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8%하면 980원 정도 되는 거죠. 980원에서 아니면 제일 적게는 한 1,030원, 20원 정도까지. 그러면 결국은 그 미국이 다른 목적이 있다면 결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아마 그쪽으로 흘러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업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정 수준의 환율을 빨리 그 계획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뭐 수출로 수출이 어떤 미국 수출에 의해서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쪽으로 많이 좀 돌려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제 자체를 외화를 바꿔서 결제받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지만 원화 강세에는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화 강세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주식시장 투자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뭐 바이코리아 행진을 지금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움직임, 코스피 지수 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한 45일 샀으면 좀 쉬어야죠. 네, 뭐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고요. 그렇죠. 사람이 뭐 공부를 하다가 뭐 좀 지쳐가지고 쉴 때 있듯이 그들도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조정을 주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저점을 사기 위해서 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지금부터 몇 개월만 더 지속된다는 그 돈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멈추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멈춘 거는 의도적인 멈춤 정도로 봐야 됩니다. 정말 외국인이 팔 생각이 있었다면 어저께 같은 날 3, 4천억에서 5천억 이상 팔죠. 그렇지 않고 뭐 한 800억 정도 팔고 이 정도 선이라는 것은 그냥 파는 게 아니다. 실제로 시장에 들어온 근무회라고 본다면은 지금 네. 판 게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을 조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절할 때 사실은 못 산 사람 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들은 결국은 이제 한 번 더 튀기 위한 에너지 축적 기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사실 45일 정도를 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신기록이거든요. 네. 그때 IMF 때도 34거래였는데 그거보다도 거의 뭐 11거래를 더 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의도는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이 됐다. 결국 이번엔 눌렸다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진입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감사하게 받아주는 상황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